정혁준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현재 검찰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월렛이라고 하는 지갑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핫 월렛이 있고 콜드 월렛이 있는데 예. 핫 월렛은 온라인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기는 하지만 거래가 쉽게 오픈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근데 네. 콜드 월렛은 온라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훨씬 어려운데 검찰에서 콜드 월렛의 일부를 확보했다라고 하니까 수사가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업무 시간에 이제 상임위하는 동안에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했다. 이거는 도덕적 문제이고 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이 그 코인 관련해 가지고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뇌물죄가 성립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돈을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은 뭐가 중요하냐면 대가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 판례를 따를 때 제가 봤을 때 대가성이 가장 넓게 인정된 사람은 누구냐면 대통령이고요. 네. 그 다음이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의 권한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가성이 다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검찰에서 콜드 월렛까지 일부 확보를 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그런 코인을 공짜로 받았거나 아니면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대가성은 쉽게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금액이 뭐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그 특가법상의 뇌물죄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밝혀지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큰 형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이요, 코인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은 그런 사각지대 지갑이 더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또 범위가 넓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게 플레이 월렛이라는 그 또 지갑이 발견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 네. 플레이 월렛이 조금 전에 계속 나왔지만 위메이드에서 만든 거예요. 위메이드에서 만드는데 이 플레이 월렛은 이전에는 위믹스 월렛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플레이 월렛이 된 것 같은데 코인 실명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회사가 위메이드가 이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인 실명제가 해당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은닉하기 쉽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보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2021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2022년 1월까지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선 전국이었는데 그때 빗썸에서 이 그 플레이 월렛, 그 위믹스 월렛으로 위믹스를 8만 4천 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도 2억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금액과 코인이 왔다 갔다 할 정도였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씩 둘씩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김 의원의 검찰 조사가 빠르게 이뤄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